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97대까지 밀려났던 달러 인덱스는 98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지선인 98대를 잠시 하회했다가 이내 지지선 위로 복귀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뚜렷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 달러가 반등에 나설지 다시 98 아래로 주저앉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99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놓고 달러의 중단기 추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초 110을 넘어서기도 했던 달러는 줄곧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환율은 주식과는 달리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달러의 하락도 이쯤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물론 달러가 반등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 추세 반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달러의 장기 약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장기적 강세를 섣불리 예단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달러는 현재 심리적 지지대인 99를 하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98 중반과 99대로 본다면 앞으로 달러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97 후반까지 밀려났던 달러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1차 관문인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데는 실패하고 조정을 받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달러의 단기적 추세는 98.40대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달러가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97 중후반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 달러는 반등과 약세 지속 사이에서 다음 행보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주고받는 공습으로 국제 유가와 안전 자산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7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가격이 7.16% 오른 배럴당 72.98달러를 기록해 종가 기준으로 넉 달 만에 최고치였고 북해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도 7.02% 오른 74.23달러로 거래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시장의 안전 선호 심리에 의해 98을 상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며 98.519까지 올랐지만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과 관세 정책이 달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싱가포르 OCBC의 외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 흐름을 막았다며 위험 자산에 단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 매도 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와 미국 예외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높아지는 미국 재정 우려로 안 그래도 약화한 투자 심리가 더욱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스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핵시설이 아닌 석유와 가스 산업시설을 직접 타격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란 당국은 현재 가스전 화재가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루 9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사우디 등 핵심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JP 모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유가는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이란이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길어지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 인플레이션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월 발표치는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5.1%로 전달보다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미리 수입을 늘려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의 물가는 폭등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 대표 앤디 리포우는 이란발 공급 차질로 미국 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 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6%로 보고 있으며 7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6.9%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56.8%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